은퇴 전과 은퇴 후는 다른 세상이죠. 은퇴 전에는 일반적으로 나보다는 가족이 우선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매우 바쁜 일상이었다면 은퇴하고 나면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일정 부분 가족이라는 구속력에서 벗어나서 나를 위한 자유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겠죠. 문제는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니까 당황하는 것도 이상할 건 없겠죠. 그렇다면 은퇴 후에 당혹스러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은퇴와 동시에 빨리 처리해야 할 6가지 재무적 결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어떤 책에서 은퇴를 고3 수능 시험이 막 끝난 교실에 비유하더군요. 수능을 잘 보고 못 본 것을 떠나서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걱정도 커지는 수능 시험장을 떠올려 보세요. 좋은 점수를 기대하는 학생은 실수한 것이 없는지, 시험을 망친 학생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니까요.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해방감도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불안감이 교차하기 때문에 은퇴와 고3 수능 시험장을 연계한 것은 잘 어울리는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당황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은퇴 후 지체하지 말고 취해야 할 행동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은퇴와 관련해서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일인데 놓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지체하지 말고 취해야 할 행동 첫 번째는 은퇴 후 첫 달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민건강보험은 은퇴와 동시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건강보험료가 전 직장에서 본인이 부담했던 건강보험료보다 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건강보험관리공단을 방문하셔서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하세요. 물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혜택받는 기간은 3년으로 전 직장에서 마지막으로 납입했던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으니까 절대 잊지 말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보험료 납부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가능하니까 절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빠뜨릴 뻔했는데요. 이미 가입 신청 대상은 퇴직 전에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 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한 사람이라야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에 지체하지 말고 취해야 할 행동 두 번째는 국민연금 수급 방법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과거에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적이 있다면 이를 복원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를 활용해서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요. 또 은퇴 후에 소득이 있을 경우 계속 임의 가입자로 남을지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연금 수령액을 더 키울 것인지, 또 연기연금을 신청한다면 한 번에 5년을 연기할 것인지 1년씩 단기로 계속 연기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60세까지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게 쉽지 않겠죠. 이런 때를 대비한 제도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입니다. 전화로 물어봐도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은퇴 후에 지체하지 말고 취해야 할 행동 세 번째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퇴 후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사항이 없지만 적지 않은 은퇴자의 경우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득 공백 확률이 높은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할 대목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중에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죠. 법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이들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 재취업이란 최근 채용 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보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이직 사유가 경영상의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가 가능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에 지체하지 말고 해야 할 행동, 네 번째는 노후 재무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은퇴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 했다고 해도 막상 은퇴하고 나면 은퇴 전의 예상치를 벗어날 확률이 높죠. 특히 은퇴 후 소득 관점에서 연금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더해서 직업소득 등 해당하는 소득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출도 마찬가지겠죠. 생활비, 자녀 학비와 결혼비용, 자동차 구입이나 은퇴 여행계획, 주택 처분이나 매입과 관련한 세금 관련 지출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확장하면 기존에 투자하고 있었다면 투자 패턴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돈이 풀리다 보니까 이를 다시 안정화시키는 정책들이 시행되는 과정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볼 때 은행 금리 상승, 대출 이자 상승,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예측 등 일정 부분 투자하는 상품이 있다면 이 또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은퇴 후 지체하지 말고 해야 할 행동 다섯 번째는 노년 친화적인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는 소득이 줄거나 끊어지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특히 갱신형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 증가 속도가 가파른 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은 꼭 필요하지만 과거에 가입했던 본인 부담금이 없는 실손이나 자기 부담금이 10%인 실손의 경우 보험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 상승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은퇴 후 지체하지 말고 해야 할 행동 여섯 번째는 지출 통장 자동이체 점검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드는 체크카드, 직불카드, 그리고 신용카드가 대표적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는 카드는 신용카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각종 공과금의 경우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연계되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이체가 멈춰서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한 푼이라도 새는 돈이 없도록 체크하는 마음으로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언급한 은퇴 후에 지체하지 말고 취해야 할 행동 6가지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은퇴 후에 첫 달 국민건강보험료를 체크하세요. 둘째,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도 체크해보세요. 셋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일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노후 재무계획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노년 친화적인 보험으로 리모델링 하세요. 여섯 번째, 지출에 관한 통장 자동이체를 점검하는 것들입니다. 이것 위에도 점검할 것이 많지만 말씀드린 것들을 우선 해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근차근 점검하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동그라미 순서는 우선순위를 뜻하는 게 아니란 점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의 시작이죠. 실패하지 않는 은퇴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훌륭한 은퇴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은퇴 지도가 요구하는 바를 착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은퇴 후 40년 여정은 누구나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하겠죠. 핫에이지 40 이후 30년을 지은 윌리엄 세들러는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더군요. 은퇴가 다가오면 이제 인생의 2군 선수 혹은 구경꾼 역할을 할 때라고 믿는가? 은퇴를 직업세계의 정상에서 내려오는 주류에서 밀려나는 하락으로 보는가? 여러분은 은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윌리엄 세들러가 지적한 것처럼 인생의 2군 선수로 또는 주류에서 밀려나 하락하는 삶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적지 않은 다수는 은퇴를 희망이란 키워드보다는 불안이라는 키워드와 연계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희망보다는 불안하지만 최소한 근거 있는 희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은퇴하기 전까지 대략 10개월 정도 남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얕잡아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저 자신을 과도하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냉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 희망하는 은퇴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퇴 후에 고3 수능 시험장 같은 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죠. 적어도 은퇴 후엔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은퇴 후에 실수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